투자선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국제신용평가사 S&P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지표 등의 영향을 받아서 다우지수가 장중에 다시 13,000선 돌파를 시도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보이면서 2,000선 아래로 어제 좀 빠졌었고요. 오늘은 LP다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 등 선물 시장에서도 야간 선물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 출발이 예견이 됐었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고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선자병법은 하창봉 팀장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진 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동시호가 상황을 잠시 보면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상승한 1995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 상승한 540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의 반도체 3위 업체인 LP다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가 하락에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또 정유주 화학주는 오늘도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어떻게 출발했는지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오른 1995선에서 장을 출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2% 상승한 119만 7천원 선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오늘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6.4% 상승한 29,750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오늘 좀 눌려가는데요. 현대차가 1.4% 하락, 기아차는 보합권 내 출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5%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26만 6천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0.3% 정도 좀 눌리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은 1% 남짓 오릅니다. 31만 9천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됐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보면 금융주 중에서는 신한주주와 KB금융이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소폭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가 0.4% 강세, 반면에 지주회사인 LG는 0.15% 정도 눌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 강세 출발하면서 14만 1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남석유 LG디스플레이가 0.2%, 0.7%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0.4% 오르면서 금융주 중에서는 그래도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이 0.4% 오른 11만 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 540선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2.3% 조정 나왔던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0.5% 밀리면서 35,700원 선에서 장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ICT가 2.3% 시장 대비 강하게 출발하면서 8,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 남짓 오르면서 25,8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었고요. 그 밖에 SFA와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동서 역시 0.4% 오르고 있습니다. 자, SM 어제 2.3%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1%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고요. 네오위즈게임즈 역시 어제 2% 낙폭을 만회하고 1% 남짓 오릅니다. 3S는 어제 5%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4.7% 급등세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덕산 하이메탈 2% 어제 빠졌었는데 오늘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26,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메가스터디가 강보합권 출발을 했고요. 인터플렉스가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 팀장님.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한 7포인트 상승한 0.35% 상승한 1998.12포인트에 있습니다. 일단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10일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평선이죠. 긴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약간은 조정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만은 밤새 유럽 시장은 좀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잠정주택 발표를 선도를 해서 약간 반등세를 이어갔다는 점, 시장에 좀 소재가 충동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1포인트에 21선 유치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 영역에서
소폭 저항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2월 접어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한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죠. 한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정도 박근에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급선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도교 이평선 자체가 2,000포인트, 2,015포인트에 다 뭉쳐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하더라도 수급적인 면에서 강력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반등을 좀 제한지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전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효과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외국인,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사실 아침에 좀 많이 팔았죠. 최근 외국인이 특징을 잠깐 보면 그날 좀 매도가 나오다가도 장 후반 접어들어서는 매도세를 좀 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142억 정도 또 매도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고, 반면에 기관이 오랜만에 투신을 선두로 해서 3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좀 특징이다 할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라든지 유통업종에 대해서 가장 큰 금액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에만 560억 원을 매수하면서 상당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배팅을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 상위 종목 일부만 좀 살펴보면 역시나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2.13% 상승하면서 최근에 신고가였죠. 520만 원 돌파를 위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오늘 큰 화두는 하이닉스지 않나 싶습니다. LP다가 결국 파산보고 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 말 정도에 이제 상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반사이익, 사실 반사이익은 아니죠.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LP다, 마이크론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D램 시장의 어떤 점유율 측면에서 12% 정도 차지하는 LP다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D램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모멘텀이 오히려 더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한 3만 원 정도 저항을 보이면서 29,900원 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아침에 조금 좋은데, 국내 반도체 전공정 장비라든지 시스템 LS 업체들 보면은 오늘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S, 유진테크라든지 STX 반도체, 동부 하이텍 관련해서 반도체 전공정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반등세도 하이닉스와 함께 약간 주목되는 특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봤고요. 오늘 코스닥도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2.96포인트 상승한 541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특징도 있는지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 봐주십시오. 네,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5% 상승하면서 543선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도 역시나 그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강세를 이루면서 그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특징적인 것으로 그 코스닥에서 지금 보자고 한다면 역시나 그 IT 관련주들이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세와 더불어서 좀 상승세가 높게 나타납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가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FA가 1.8%대 상승세, 그리고 IT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ICT가 한 2%대 역시나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서 같이 상승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역시나 멜파스가 2.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덕산하이메탈도 2.1%대 역시나 강세, 그리고 원익 IPS가 1.8%대 강세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반도체의 공정관점과 비슷한 이 태양광 업체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2.1%대 역시나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 성형광정 투자가 3.4%대 역시나 강세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역시나 그 IT 관련주들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좀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뭐 4%대 육박하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2.7%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그 IT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수급 상황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까지도 매수하면서 동반 코스닥에서는 전부 다 매수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LP다 그 파산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이 코스닥에서도 1.5%대 초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여기서 무려 상승 종목 수가 지금 69종목에 달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17종목에 달할 만큼 강한 상승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출판 매체 복제가 1.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IT 하드웨어가 1.2%대, 그리고 IT 부품이 0.9%대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그 IT 업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시나 그 코스닥 시장에서 좀 부진한 업종들도 있는데요. 뭐 비금속 업종이 2.9%대 거의 3%대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운송 업종이 1.8%대 역시나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어제 주셨던 할인부터 AS 받겠습니다. 오늘 좀 장에서 크게 눌리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 괜찮겠습니까? 네, 할인은 뭐 지금 부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시장 점유율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 매수가 좀 이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기관이 소폭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할인에 대한 주가, 그동안 주가 하락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전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서 많은 어렵게 되는 수혜, 그리고 기관 매수, 최근 매수세는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5,200원에서 300원대 매수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지금 5,190원이니까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가 공략주 듣죠.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베이직하우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그 캐주얼 브랜드 베이직하우스와 비즈니스 캐주얼인 마인드브릿지, 여성 그 성인 캐주얼이죠. 볼과 남성 스타일 브랜드인 그 더 클래스, 이런 4개의 자가 브랜드와 더불어서 이 라이센스 브랜드인 스피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류시장이 정부의 내소비 부양과 인구 상승으로 인해서 연평균 20% 이상 상승하면서 중국집 매출액이 국내 매출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사 포인트는 가량하게 3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색 긍정적인 어떤 시각에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2월 들어서 국내 기관의 진정의 순매도에 의해서 베이직하우스 주가는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국내 사업 부분의 영업실적 턴어라운드의 그 기조가 좀 보여주고 있고, 중국 법인도 실적 호조를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법인의 경우에 지난해 대단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월 양회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도 아울러서 베이직하우스의 어떤 성장성을 기대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역시 시장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부분을 나눠서 살펴본다면, 국내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연간 40억의 적자를 실현했던 스피더의 철수로 인해서 적자 손을 어떤 기회가 좀 발생됐고요. 브랜드별 실적 개선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마인드브릿지와 베이직하우스, 더 클래스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이 볼 역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구조정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점포하고 인력 감축을 좀 한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시제 오쇼핑의 어떤 판매 채널 확대로 인해서 뭐 이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를 줄 수 있는데요. 올해 그 국내 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와 157% 증가한 1970억대와 8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실적 호조를 이어지면서 최근에 외국인도 심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베이직하우스는 중국 내수주로 많은 전문가들께서 또 관심 종목으로 주시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어제 종가보다 0.2% 정도 오릅니다. 가격대 매수 가능한지요? 네, 현 주가 27,050원대 매수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가격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 어제도 20일선 지지하면서 최근 조정 패턴과 더불어서 외국인 집중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 뭐 이런 소극적인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제가 짧게는 22,500원, 현 주가 대비 한 7% 정도의 목표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순저가는 2만 원, 하에 시에 순저로 대응하시는데, 적정 밸류에서 한 26,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를 짧게는 22,500원 주셨는데 26,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 베이직하우스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가 상승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어제 이런 말씀을 주셨었고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정도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장 흐름 봐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원 10전 하락한 1,127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유가가 조금 하락을 했었죠. 물론 두바이유는 상승을 했지만 WTI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주로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는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었고요. 역시나 나라별로 이견이 많았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S&P에서는 EFSF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EFSF 같은 경우는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선택적 디폴트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은 사실 이제 이미 피치사에서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C에서 C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미 재료가 좀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유로존 문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달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7억 7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만은 2010년 2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데 좀 시작이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적자 폭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경부에서는 2월달에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재료 자체가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데 따라서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요인이 계속해서 부각될 만한 재료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 1130원대 테스트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5일 이평선 사이에서의 좁은 레인지 등락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1130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저항 인식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와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동향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동향에 조금 더 주목하시면서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쏟아진 뉴스를 토대로 환율 흐름을 예측해 주셨고요. 이어서 채권 시장 흐름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 오늘은 소폭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4.29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험 자산이 이제 반락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채권 시장에는 다소 우호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1,13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의 매수 여력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유가 수준과 그리고 위험 자산에 아직까지는 랠리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일 있을 ECB의 유동성 공급이 결국엔 다시 한번 위험 자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았을 때 채권 시장 아직까지 강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지선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4% 초반 그리고 국채 선물 기준으로는 120일 이평인 한 104.30 초반 수준까지의 한번 지지선 테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유가 상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기 둔화 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에도 부담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는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니케이는 오늘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죠. LP다사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니케이 지수 9,588.01포인트로 0.48%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5일선이 무너져 있지만 여기에 대한 향후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저께 그리스에서 이제 그 선택적 디폴트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WC에서 그 선택적 디폴트인 SD로 강등했다고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스 정부가 재정 긴축 등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디폴트가 아니라 SD, 그러니까 선택적 디폴트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 그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향후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LP다 관련된 얘기가 그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파산 보호 신청에
나섰던 이제 엘피다가 그 일본 도쿄 증시에서 상장 폐지 수준을 밟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다음 달 27일까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후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튿날인 다음 날 그 28일 상장 폐지가 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엘피다는 악화된 자금 사정으로 일본 정부의 구제금융 협상에 나서는 한편 외국계 기업들의 자본 참여를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15일 엘피다와 일본 정부 간의 자금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엘피다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었고요. 영업 손실을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엘피다가 모바일 디램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도시바나 마이크론의 인수가 된다면 더 강한 경쟁 상대의 등장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능력 손실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 디램 업체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올림푸스 그 투자 손실을 계속 은폐해왔던 올림푸스가 이제 새 경영진을 선임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의료 장비에서 마케팅 부분을 책임졌던 그 사사 히로유키가 이번에 올림푸스 회장으로 선임이 됐고요. 이번에 선임된 신임 이사진에는 수미모토 파이낸셜 그룹의 전직 임원 기모토 야스유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임 경영진은 오는 4월 주주 등의 승인 절차를 일단 거쳐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하지만 그 신임 경영진에 대해서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신뢰감 회복을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이제 물갈이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올림푸스의 내부 임원과 전직 은행가들로 구성된 경영진들로는 올림푸스 자체에 큰 변화가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20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코스피가 어제 7거래일 만에 2,000선을 내줬다가 다시 2,000선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흐름 보고 전략 짜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유가의 상승세와 엔화의 약세에 따라 주춤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국제유가가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에 돌입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1995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어제 무너졌던 2,000선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10포인트 상승한 2,00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91억 원 매도 우위 지켜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온 모습인데요. 669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41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 없이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든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4억 원, 기관은 12억 원, 외국인은 1억 원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엘피다 파산 신청 소식에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오늘 강세인데요. 2.39% 강세 보이며 11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7% 강세 보이며 6만 8,400원에, LG화학은 0.39% 상승한 3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대 강세 보이며 3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6% 급등세 기록하며 2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5% 상승한 8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0.2% 상승한 4만 1,000원에, LG전자는 1.3% 상승한 8만 3,800원에, LG는 0.15% 상승한 6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약 1%대의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35,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2% 강세 보이며 25,850원에, 포스코ICT는 2.43% 상승한 8,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42% 상승한 3,570원에, 동사는 0.45% 상승한 33,750원에, SM은 1%대 강세 나타내며 5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1.75% 상승한 48,800원에, 젠백스는 2%대 급등세 보이며 36,200원에, 3S는 6.7% 상승한 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갭상승 출발하면서 시장을 또 왜곡시키는 분위기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 만에 다시 2,000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략 짜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특징주를 좀 볼 텐데요. 지금 유통업계 최대 이슈인 하이마트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하한가를 갔었고 오늘은 하한가는 풀렸습니다. 풀렸지만 한 12% 역시나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뭐 시장에서 일부 제기됐던 뭐 횡령 관련해서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 사실 저는 거기까지 하는 건 너무 오버액션이고요. 사실 뭐 시가총액 하이마트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이고 외국인 지분 비중은 10% 정도 있고 워낙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패라는 표현을 너무 빨리 쓰는 건 좀 무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시나 가장 악질로 보는 것이 실적 안 좋은 것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것이 횡령 배임 사건인데 그 관련해서 금액 지금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하이마트라든지 유진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매각 지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상패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빠진 거는 상패 이야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매각 지연 이야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패라는 거 사실 작은 애들은 잘 건드는데 큰 애들은 잘 안 건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 하이마트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이마트만 놓고 보면 좋은데 어떤 너무나 뜨거운 시장의 감자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횡령 어떻게 결과가 검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공개 수사를 한다는 거는 뭔가 구린내가 있다는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순하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은 저는 뭐 지금 가격이라도 글쎄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한번 지나간 건 지나간 거 한번 비중 줄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상패 관련해서 또 빠지는 게 있습니다. 파나진이라는 종목도 같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세 하한가입니다. 3,275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칩 관련 회사인데 이것도 전 경영진의 어떤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해서 상장 폐지 실질 검사 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일항이 잠깐 나오는데 한 가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한 달 전에 한글과 컴퓨터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래서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진 않았는데 정경영진의 어떤 횡령 배임 사건 때문에 현재 주식이 만약에 상장 폐지로 간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나 작은 기업들이 경영진들이 악의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선량한 투자자는 과연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지 좀 갑갑하다 이런 말씀 미리 드리면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징 중 하나만 더 하면 사라민입니다. 사라민 HR 같은 경우 오늘 4일 연속 상한가를 가다가 오늘은 2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머물러 있습니다. 워낙 이제 공모 이후에 상승세가 강하다 보니까 투자가분들의 어떤 관심이 많을 건 많은데 제가 누차 들으시면은 이 인크루트 관련 회사는 그 기업 가치 산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좋게 보면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과열입니다. 신규주는 하나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사라민 HR 같은 거는 상장되는 첫날부터 분위기를 이상하게 가져갔죠. 김봉수 한국그래서 총재가 나는 5억 먹고 주식 팔아버렸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대주주가 일단 발을 빼버렸습니다. 대주주는 아니고요. 발을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있다 거래 실으면서 그냥 올려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약간 과열이다 말씀드리겠고, 왜 잘 올라가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주주 다우기술이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을 참조하시면서 2만 원대 글쎄 절대적인 가격보다는 분위기상으로는 오늘 거래 실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체크 포인트 짚어주세요. 예,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슬금슬금 2,000포인트로 올라왔네요. 한 12포인트 상승한 2,003포인트 와 있는데 뭐 시장 사실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죠. 어제 모양새만 보고 보면 험하게 21선 이탈해갖고 좀 공포스러웠습니까? 하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주식 금액 판 것도 한 400억에 국한됐고 어제는 많이 빠진 게 기관이 많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기관이 어제 정기전 접종에 대해서 2,000억 이상 팔아서 그런데 그런 건 너무 예민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유럽 위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일단은 미국이 여하튼 간에 잡아준다는 겁니다. 미국 지수가 지금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 선을 장중에 계속 터치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미국의 경제 상승세를 받쳐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고용이고 하나가 주택인데 이상하게 잘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잠정 주택 지표가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면 또 시장 자체가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가 조금 좋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도 유럽 복병 사실 3, 4월 위기설에 권은지는 유럽 복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일단은 미국이 잡아주기 때문에 대외 여건은
현재 팽팽합니다만은 제가 힘으로 논리를 따지자 그럴 때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사실 2000포인트 선에서 바로 올라가긴 힘들 겁니다. 어제 하락의 낙폭을 좀 되돌리는 수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발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2015포인트, 20포인트에 5일선 11선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 매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외국인 매수 강도가 약한 상황에서 이 단기 매물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또 하나가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시장 자체가 공격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수세가 강하게 받쳐주면서 장을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반등하지만은 단기적인 수급 저항을 좀 갖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수급 이야기인데 역시나 외국인 주도형의 지속 산성이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가 조금 강도가 둔화됐을 때는 역시나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관의 매수율이 그렇게 2000포인트 이상에서 강하지 않는다를 측면하면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을 것 없다. 그래서 정리했을 때 시장은 그렇게 급하게 빠지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2000포인트 전후에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20만 원 정도에서 지수만 잡아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사실 한 1950포인트 밑에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네, 일단 그 미국 지표의 호조가 나왔고요. 그로 예. 인해서 뭐 장 초반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뉴욕 증시가요. 근데 역시나 그 장막판에는 그 주택지표 호조세로 인해서 보합권으로, 그러니까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 단기적인 그 전에 있었던 그 주택 그 시장에 대해서 리파이낸싱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택 시장이 갑작스레 좀 좋아진 점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효과 자체가 나타나는 건 좋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그리스 문제가 뭐 지겹도록 들어왔지만 이제 그리스 문제가 될 것인데,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역시나 해결을 못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실업자나 노숙자도 지금 계속해서 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원 확충을 좀 뭐 ESFS나 뒤를 이어서 뭐 IMF나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후에 그리스가 과연 갚아 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그 강도 높은 그 긴축 부분들이 더욱더 그 그리스에 대한 어떤 경제 자체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 선택적 디폴트라는 부분으로 그 신용평가사들이 좀 강등을 했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제 지원책에 따라서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 그리스 같은 경우는 좀 회생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큰 우려감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 결국 살아나야 된다는 건데, 어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하게 뭐에 반응하냐면 금리 부분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고 그것을 주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는 효과는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이자 지급 비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감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이 더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주택시장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제가 회복됐을 때는 사실상 그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택시장이 완전히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워렌 버핏이 말한 것은 주식시장보다는 주택시장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여건은 더 좋다, 회복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말한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그 미국의 주택시장 그 부분들이 개선됨에 따라서 경제 자체는 그거에 크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증권사 리포트 보고 마저 전략 짜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업종 관심 가지면 좋을지 전략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일단 무엇보다 IT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일본의 반도체 업체죠, 엘피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엘피다는 작년 발생한 지진과 그리고 태풍 홍수 피해를 입은 데 이어서 이번에 부채 상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경영난이 더해졌습니다. 엘피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유 자산을 일단 매각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피다의 이번 파산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는 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엘피다의 파산은 지난 2009년 키몬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을 한참 강화시키면서 반사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이 대형주들이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이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IT 업종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최근 시장을 보면은 고유가와 엔저라는 악재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침 글로벌 유동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한국 관련 4대 뮤추얼 펀드군에서도 지금 9주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유출 규모는 이제 3억 7천만 달러로 절대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나타났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가파른 쏠림 현상은 완화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이 가는 것은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수출국인데요. 중국 상해 지수는 지난주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양해를 앞두고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당국은 10월에 있을 5세대로의 지드부 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우선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내수 경기 활성화밖에 없습니다. 마침 지난 몇 년간 중국 도시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지금 10%를 넘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부양에 대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양해를 전후로 해서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 부양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IT 그리고 중국 관련 필수 소비재 그리고 화학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업종별 투자 전략 짤 텐데요. 하 팀장님, 먼저 LP다사 파산 보호 신청해서 디램 가격 상승할 수 있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데 이쪽 부분부터 좀 봐주십시오. 일단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의 단발성 재료에 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엘피다 이야기는 일단 시장에 노출된 재료가 상당히 컸었고 아마 2월 초순인가 1월 중순 정도에 뭐 기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최태원 회장의 절묘한 승부수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하이닉스 인수에 대해서 엘피다가 이제 약간 그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하이닉스를 인수한 어떤 그 최태원 회장의 그 용기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 큰 점수를 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엘피다가 화를 자초한 거죠. 시대의 대세 거스르면서 PC형 디램 쪽은 원래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모바일 디램 쪽으로 전환을 좀 못했다는 거 이제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계속적인 적자를 누적시켜 오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좀 잡아준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업계 순위를 본다 그래도 PC 디램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3위로 넘어가면 뭐 엘피다라든지 마이크론이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인가요? 애플이 또 엘피다와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누가 한다 그래도 기존의 점유율이 갖고 있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성자 독식의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디램 가격이 바닥권을 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크게 단발성 이슈에 대한 그걸 보는 것이고 지금 그 DDR3 기준으로 1기가 가격이 제가 보니까 한 68센트 정도 하고 있고 2기가 정도가 1.25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1기가 기준으로 지난해 3월 정도 이맘때가 1달러 25센트 정도 했던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많이 내린 거죠. 그래서 디램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바닥을 쳤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기 바닥은 오를 겁니다. 왜? 공급을 하는 측면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겠죠. 공급이 감소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회사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컬라 그럴 때는 수요가 진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반짝 반등하는 거 글쎄 일단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은 최소한 다시 한번 조정 걸 보일 수 있다는 거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서 추격할 건 아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좀 제가 특징주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오늘 보니까 좀 재미난 뉴스가 있었네요. 지금 많이 오르는 것 중에서 효성 OMB라든지 뭐 팜스토리 한냉 또 이런 종목들이 그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도 상한가인데 언론 기사를 보면 중국이 이제 최대 곡물 지역이죠. 동서부 쪽의 곡물 지역인데 62년 만에 강수량 비가 안 와가지고 연내 평균 강수량이 30% 정도밖에 안 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 시장의 어떤 그 가뭄 때문에 공급 부족 이하에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료 관련주를 할 수 있는 효성 OMB나 조비 이런 종목이 좀 상한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제 양돈용 배합사를 만드는 업체가 팜스토링 한내입니다. 이런 종목도 좀 강세인데 아마 우리 이승비 팀장님이 좋아하고 잘 하시는 농호바이오도 같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보시면은 효성 OMB나 조비 같은 종목은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테마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다 사실 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적으로 인해서는 그냥 어떤 이슈성 테마를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분석을 해봐도 농호바이오 정도만 어느 정도 정말 성장성이 있는 골든시트 프로젝트로 가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반적으로 외부에서 가뭄이 나서 어떤 그 곡물이 좀 감소할 거라 해갖고 조비나 호소형인데 급등을 하거든. 그 또 추격하지 마시고 단기 테마성으로 보시고 정말 실속 있는 종목 정도로만 보는 것이 우리가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살펴보면은 최근에 조선주가 잘 가죠.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한 대형주 중에서 상당히 잘 갑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잘 간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지금 동행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새 국제유가가 110달러 앞두고 약간 내린 건 있습니다. 1%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파생 트레이드나 헤지펀드들은 아마 국제유가를 100달러 이상으로 쏴버릴 겁니다. 지금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 핵시설 관련해서 사실은 뭐 공급 차질 때문에 오른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것보다는 투기적인 헤지펀드들이 더 많이 올리는 게 상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은 어느 정도 대체 에너지라든지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부분을 가미하면서 조선주에 대해서 계속 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경계해서 드릴 거는 조선주가 물론 기존의 조선 업황하고 이제 해양 플랜트를 배경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축은 조선입니다. 조선이라는 거고 수급의 주체가 딱 보니까 하필이면 기관이네요. 제가 뭐 수급 주체의 그 성격 따지진 않는데 기관들이 어느 정도 전기전자를 줄이고 조선 업황에 대해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대형 조선사의 해양 플랜트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금 주식을 배팅을 쏘고 있는데 이 부분 일단은 저는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저는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기관들만 이쪽에 좀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시고 일단은 그래도 유가가 상승했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보다 피해를 받는 업종이 더 많다는 게 조금 더 저는 먼저 선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시장의 특징주인 반도체, 곡물주, 조선주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반도체는 오늘 단기 상승에 그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셨고 곡물주 중에서는 노무바이오 괜찮겠다. 또 조선주는 기관이 사는데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네, 일단 어제 그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소프트웨어 그 진입법 개정안이 불발될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은 어디냐면 바로 그 대기업의 IT 서비스 업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이제 통과되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IT 서비스 기업들이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어떤 수준 물량에 대해서 입찰이 좀 제한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그 IT 기업들, IT 서비스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여파가 오늘 있었는데 포스코 ICT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IT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공공기관 입찰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어떤 IT 서비스 제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발발하게 됐을 때는 그 추이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밑에 주택 지표가 호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계와 조선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종의 말하면 지금 호재를 받는다기보다는 미리 예상하고 호재를 받는 것들인데요. 지금 현재 주택 지표들이 좋아지다 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지금 잠정주택 지표 건수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규 주택 판매들이 이제 늘어나게 됐을 때는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계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재들이 이제 발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택이 좀 이렇게 활발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뭐 운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발주 물량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서 하정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유가 부분들이 역시나 맞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워낙에 투기 세력들이 국제 유가를 올리다 보니까 이 유가가 더 빠른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발주가 안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된다는 거여서 조선업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유가 추이가 더 빠르게 되면 수주보다 빠르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이 악재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여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나 염두를 해 두셔야겠고요.
국제 유가들이 올라가게 되고 국제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각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물가 부분들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물동량들이 일시적으로 좀 많아지는 현상들이 좀 발발합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해운업 자체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물동량 증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쪽에서 물론 에너지 많이 차지하는 벌크선 쪽은 지금 뭐 발주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들어서 뭐 컨테이너라든지 뭐 드립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향후에는 역시나 그런 자원들을 옮겨야 되는 과정에서 역시나 벌크선까지도 수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뭐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그 해운업황도 역시나 향후에 물동 증가의 예상에 힘입어서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설명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업종별 전략 이성규 팀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핵심만 좀 짚겠습니다. 하 팀장님. 예,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증강 후약으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급락이 29,000원까지 갔다 급락한 이유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가 났는데 사실 이것 자체는 서울반도체 지난해 4분기 어느 그 4분기 정도의 주가 흐름에 먼저 선반영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21,000원 정도에서 22,000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아무래도 실적 이야기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두 개는 역시나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LED TV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 안 됩니다. 고가 안 되고 저가형으로 팔기 때문에 저가형으로 방리담회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LED TV에 대한 수요가 조금 성장성이 있다 보는 거고 우리가 보통 서울반도체면 LED 조명 이렇게 조명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은 장밋빛 전망이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명 시장에서 해서 서울반도체가 수익으로 바로 갈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원래 LED 업체 자체가 상당히 경쟁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석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약간 단점은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 팔아서 4억 낳는 장사 상당히 저마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폭등할 종목은 아니다. 하지만은 올해 2012년도는 그래도 IT 중에서 저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무래도 중요하지만 이 LED 쪽 관련주들도 큰 모멘텀이 있지 않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요. 가격은 일단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이 아니네요. 제가 25,000원 전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0원 전후에서 매수 하신다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35,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22,000원 좀 넓게 잡겠습니다. 예, 하 팀장님 관심 종목은 서울반도체였고요. 이성규 팀장님 종목 들을 텐데요. 지난 1월 30일에 NHN을 주셨었는데 어제 목표가 달성이 됐군요. 24만 원 장중에 고가로 찍었었습니다. 오늘 종목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IT 서비스 업종입니다. 예. SK CNC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SK텔레콤, 그러니까 같은 그룹 계열사죠. 그러니까 SK컴즈,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일단은 뭐 장기적 성장성은 굉장히 좋고 작년 실적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추이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틀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이 있지만 그런 조정 기회를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전해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4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선 제시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지키시면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가 11만 5천 원입니다. 11만 5천 원이시고요. 네. 예, 지금 가격은 12만 5천 원이니까 좀 조정 나왔을 때 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 손자병법 1부는 L&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3215-31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은 2부로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